엔비디아가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밀리자 시장에는 이제 엔비디아도 끝물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 때마침 어제 시장에서는 2%대 진한 반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1% 넘게 가까이 좀 밀리는 그런 시장 속에서의 반등은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김정일 교수님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을까요? 그냥 별 생각 안 했어요. 고점도 빠질 수 있고 네. 850대면 또 살 사람 있고 저는 물론 그저께 좀 빠졌죠. 우리 쉬는 날 2% 정도 빠졌는데 그게 이제 인텔이 무슨 차세대 AI 가우디 3칩인가를 했는데 H100보다 성능이 1.8배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가우디 칩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약간의 일반적인 GPU하고 달라갖고 자기네 자사용으로 쓰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많이 팔리려면은 쿠다 같은 그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건드릴 수 있어야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건 없나 보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실이 나왔다라고 보고 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어저께 올라간 게 매우 중요했죠. 네. 장도 안 좋은데 올라간 거는 또 반대로 또 TSMC 실적이 3월 달 매출이 나왔을 겁니다. 네. 3월 달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TSMC가 잘 나오는 거는 그 엔비디아 효과가 있다고 연결돼서 또 어저께는 사실은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오르고 마이크론은 빠지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약법으로 끝났잖아요. 이런 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연결이 되고 한미반도체는 거꾸로 이제 또 마이크론한테 또 공급한다. 뭐 이게 나왔었던 게 그다음에 공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대장주가 버티다 보니까 반도체가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기술적으로 좀 까리까리했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 테슬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5일인가 6일인가 보면 테슬라 좀 올랐었어요. 물론 오늘은 빠졌습니다만. 네. 그렇게 하면은 하루하루 그렇게 해서 먹고 살기는 어렵죠. 그리고 테슬라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이 온 딥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 거꾸로 뭐죠? 엔비디아는 셀 온 스트렝스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테크니컬한 접근에 의한 움직임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를 사도 된다고요? 아니 테슬라가 너무 빠지니까 바이 온 딥 살 수 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듯이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부담해서 팔고 네. 그런 움직임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게 대세를 바꾸느라고 보여지는 그런 않습니다. 수급이 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라는 한 5일간 거군요. 보면은. 저도 바꿔 타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 주가를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지난 2월 20일 날 실적 발표되면서 주가 상승했고 3월 달에 950불 고점을 2번 찍었어요. 최근에는 800불에서 90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 있어요. 상황입니다. 5월 22일 날 실적 발표가 있죠. 이때까지는 주가의 상황이 박스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오름과 내림의 반복적인 구간에서 흐름이죠. 우리 반도체 종목들도 여기 연동해서 고점을 갱신하는 추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기보다는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박스 내에서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반면에 저는 현 시점에서 엔비디아 주가보다는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많이 빠져서의 흐름이 아니고요. 네. 시장에서는 항상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주도주를 기다립니다.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끌고 가는 선도 종목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엔비디아가 5월 22일 또는 그 이전에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기에는 조금 가격적 부담이 있고요. 네. 애플 또는 테슬라의 종목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애플과 테슬라는 공이 최근 내에서 주가가 하락해서 바닥권을 횡보하고 있는 종목의 흐름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새롭게 지수가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시장을 선도하면서 끌고 가야 된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도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반도체 얘기로 다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오늘 장 초반에는 좀 하락 흐름 보이더니 지금 삼성전자가 0.24%로 상승 전환을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좀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게 됐는데 현재는 오히려 1.2%까지 상승폭을 조금 더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반도체 소부장단 움직임도 함께 보자면 일부 종목들 가운데 뭐 테크윙, PSK 등의 종목들, 하나머티리얼 덕산 테코피아 등의 종목들도 모두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이나 동진세미캠도 2%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염정 교수님, 네. 반도체
오늘의 상승은 뭐 엔비디아가 좀 반등해 준 역할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역할보다는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좀 강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낙폭 줄이고 있어요. 낙폭을 줄여가면서 상승 종목의 전환수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요. 장 초반에도 사실 견조했습니다. 다른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의 낙폭이 워낙에 과도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을 좀 나타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한미반도체 장 시작하면서 공시 나왔었죠. 네. 마이크론하고 226억 원의 TC 본더 신규 계약. 네, 신규 공시 나오면서 한미반도체 역시나 강한 오늘 8%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는 역시나 반도체 섹터 강하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동향 나왔어요. 관련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수출 정말 확연히 늘어난 부분 나타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 대형주뿐만 아니고요. 중소형 종목들 그리고 그간 좀 쉬었었던 지난주 후반이 아니죠. 우리 연휴 전에 휴일 전에 쉬었었던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살짝 반등을 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오늘은 좀 특이한 점이 뭐 가온칩스라든지 잼주제 반도체 같은 최근에 조금 주춤했었던 종목들까지도 전반적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역시나 주도 섹터에 대한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장이 어떤 장인지 혹시 아시나요? 시장에서 무서운 장? 네. 네 종목만 안 올라가는 장이요. 예, 지금 장세가 딱 그렇습니다. 예.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장은 유동성이 지배하는 장이고요. 유동성이 풍부할 때 왜요?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때는 이유 불문하고 그렇죠. 돈이 방향을 찾아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쏠립니다. 네. 엄청난 흐름들의 상승이 나타나거든요. 앞서 고객 예탁금과 CMA 계좌에 있는 유동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네. 지금 시장의 돈은 갈 곳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서 튀어나오면 그쪽으로 돈이 쫙 쏠리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 시장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쉽게 안 꺾입니다. 계속해서 빠지면 올라오고 하는 형태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여기에서 어떤 모멘텀이 딱 만들어지면 시장은 상승으로 딱 전환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장은 유동성,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 제일 무섭다. 최근에 근데 장을 보면은 수급이 유입되고는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빠져나가면서 주식을 팔고 채권을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전까지는 그런 형태에서의 모습이 일부 진행이 네. 됐었고요. 지금부터는 최근에 50조 원에서 55조, 56조까지 고객 예탁금이 증가했거든요. CMA 계좌 증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유동성의 증가는 지금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네. 그래서 유동성 시장에서의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발 경기 부양 또는 경기 회복 또 이런 데이터적인 내용이 시장에서 나올 경우에는 기존의 뭐 반도체라든가 성장주 섹터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가치주가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될 흐름에서의 모습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가치 섹터의 종목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경기 민감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도체 얘기 최근 이슈 가운데 이제 월가의 한 애널리스트의 그런 전망에서는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수요가 올해까지만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김장렬 교수님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럴 수 네. 있죠. 올해 2.5벤지, 2.7벤지, 2.8벤지, 2.735벤지, 2.915벤지 어느 누가 알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올라올수록 내년에 성장률이 다시 올해 2.9배 대비했을 때 3배 이렇게 올라가긴 쉽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 정도냐? 올해가 2.5배 올라가는데 얘네 배밖에 안 오른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조금 영향이 있겠죠. 근데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GPU가 만약에 성장성이 예를 들어서 250%인데 약간 150% 떨어진다 하면 그 뭐 때문에 그럴까? 그건 아마 NPU라든지 다른 온디바이스 쪽에 다양한 에이지 커스텀 칩이 많이 올라가면은 그 GPU 성장성이 다소나마 떨어질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그것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빠지면은 NPU라든지 다른 쪽의 성장이 보완되거나 온디바이스 쪽으로 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거가 뚜렷해지는 게 저는 한 내년도 2분기 정도에 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논하기는 조금 다소 이르다. 물론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 얘기했지만 주가하고는 달라요. 네. 주가는 미리 반영해서 미리 플라트 가다가 고점 치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 역시도 만약에 자금이 국내가 해외 자금이 있으면 반도체를 쉽게 차익 실현을 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피크아웃 시점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유지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저는 사실 이제 뭐 무서워서 뭐를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랠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며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을 염정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기침을 많이 하시므로 우리 태보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반도체 어떻게 하실 같은 거예요, 경우에는 지금? 기침 나갔다 오실래요? 네.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마이크 좀 자주 껐다 네. 켰다 해주세요. 일단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계속 이제 금리의 영향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반도체는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오르든 빠지든 분할 매수를 하면서 그리고 밀리는 날은 좀 더 많이 매수를 하고 오르는 날은 뭐 좀 과하게 오르면 비중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2023년도 초부터 1년 반가량 상승한 반도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업사이드가 아주 많냐 그러면은 그건 아니에요. 종목당으로 뭐 대형주 기준으로는 20, 30% 정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샀다 팔았다를 조금 반복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중소형주 말 그대로 소부장주 중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은 주를 공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유동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찍혀서 올라갈 때는 약간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반도체 이야기 더하기 시장의 이게 면면을 좀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한 줄평 내용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김장렬 고수입니다. 믿을 건 그나마 반도체다. 대장주 또 분할로 비중 확대 의견 주셨고요. 김대중 고수 5월 실적 발표 전까지 박스권 등락. 염정 고수는 완만한 조정 구간이다. 테이버 고수는 한 종목만 보유해야 한다면 여전히 엔비디아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